다음 주 윤 대통령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도심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5일입니다. 이때 마무리가 되는데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의 일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변론 전략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에 무제한으로 이제 최후 진술을 한 만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것들을 그리고 변호인단이 해왔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이런 어떤 마비상, 민주당에 의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 그리고 각종 어떤 문제점을 이제 말씀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떤 논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사과도 하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홍장원 그리고 곽종건 사령관의 어떤 그 조작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공작 의혹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관건은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됐을 때 어떻게 이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좀 말씀하실 것인가 지금 일각에서는 뭐 어떤 개헌을 통한 뭐 임기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기각으로 인해서 또 일부 국민들도 뭐 우려가 있는 것만큼 그런 어떤 우려를 좀 잠재우는 카드 안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의 좀 의견을 좀 청취하고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최인호 전 의원께서는 마지막 변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국회 측에서는 탄핵의 정당성, 왜 탄핵이 돼야 되는가, 그에 대한 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일단 계엄이 요건이 안 됐다. 뭐 전시도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었고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소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예. 아주 평온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또 절차적인 면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 와서도 정언했듯이 아주 중대한 흠결이 있는 즉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간담회 수준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헌재에서도 다 밝혔죠. 예. 그런 점이 다시 한 번 더 국무회의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계엄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즉 헌법 위반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 즉 어떠한 계엄 상황에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는 절대 침탈할 수 없습니다.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이 모든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특전사 요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국회의원 있는 본관으로 관리했다는 것을 다 지켜본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군이 아무리 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권능을 무력화시켜서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다 하는 그런 점들이 명백하게 여러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명백한 탄핵 사유고 위중하다 하는 것이고 특히 선관위의 군 투입은 대통령 본인이 헌재에서 다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고 특히 이제 마지막 헌재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해서 6번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또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또 증언을 했었고 시인을 했고요. 또 홍장원, 각종건 이런 그 국정원 차장이나 사령관의 진술뿐만 아니고 어제는 이상현 특정공수단 단장이 또 국회에 출석해서 각종건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예. 또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바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계엄 해제를 막을 했다. 뭐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국익이 이렇게 치명적으로 손상받는 일은 없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탄핵해야 된다.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에 많은 증언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홍석준 의원께서도 이제 마지막 헌재 판단에 어떤 증언들이 가장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결국은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이고 지금까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에 의한 어떤 발동이 그게 내란으로 처벌된 사례도 없고 그리고 어떤 탄핵도 거의 없었던 만큼 사실은 이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결국은 국헌 어떤 문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봉쇄하고 그리고 정치인들 체포 구금 그다음에 대체 입법기구를 설치하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금 봉쇄를 이제 담당을 했던 특히 경찰에 대해서 김봉식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봉쇄 정치 체포에 대한 어떤 명백히 대통령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공소 사실 때문에 조금은 그 말을 아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검찰의 조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부정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또 정치인을 끌어내고 그리고 구금하고 이런 면에서는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또 국회 경내에 15명 정도를 데리고 갔었던 707 특임 단장 김현태 단장이 했던 그런 어떤 정언은 곽종건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또 언급을 했으면서 특히 문제가 됐던 홍장은 애초에 했던 메모 정치인 어떤 체포 그리고 이제 구금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지금 거짓으로 그리고 일부 심지어는 좀 조작으로 드러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애초에 생각했던 헌법재판소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저는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헌법재판관들도 더욱더 평의해서 논의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한편 이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자 서부지법에 영장을 네. 청구한 게 아니냐, 네. 영장 쇼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그 대통령을 체포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썼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있냐부터 시작해서 영장 쇼핑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의혹과 그리고 많은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참 희한한 기관이라서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가 있는데 또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칙은 중앙지법에만 영장을 신청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서부지법에 했다는 것은 우리 법 연구에 소속이 많은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쇼핑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윤상현 의원 등은 또 제보를 그동안 많이 받았다는 그런 게 됐는데 이번에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현재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체 수사 기록을 보니까 그 영장의 중앙지법에 12월 6일,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 영장 그리고 통신 영장이 기각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수처가 했던 말들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은 영장이 애초에 기각이 되면 다른 법원에 할 때는 그걸 이제 기각 사유를 언급을 하지 않으면은 이 공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 방해에 지금 해당되는 제목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체포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또 말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국가기관으로서 완전히 그 허위 답변하고 신뢰를 완전히 지금 상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즉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속 취소 청구안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공수처 오동훈 처장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포함이 되지 않았고 통신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적이 있지만 기각 사유가 공수처의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 간 영장 중복 청구 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치 윤석열 변호인 측이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마치 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을 뭐 밝히지 않아서 또 숨겨서 뭔가 공수처의 잘못을 은폐하려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주장이고 천부당 만부당하죠. 왜냐하면 이 내란이 있고 난 뒤에 계엄이 있고 난 뒤에 수사가 처음 진행될 때 경쟁적으로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경찰, 검찰, 공수처가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들을 대통령뿐만 아니고 각 사령관이나 김영현 장관에게 청구를 했었죠. 특히 이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다 중복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는 아니 그렇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 중복적으로 기관에서 그래 조정도 안 하고 영장을 청구하느냐라고 해서 조정해서 다시 신청하라라고 해서 기각을 했을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공수처는 통신영장만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청구를 해서 아까 중복 청구라는 이유 때문에 기각을 당했을 뿐이지 수사라든지 또 간헐지에 대한 주소 때문에 서부지법에 신청한 것 자체를 틀렸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여러 가지 그 경찰 또 검찰 조서 중에서 마치 없던 사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마치 큰 범죄를 또는 큰 잘못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떠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미 보도가 다 됐고 저도 언론에 나가서 이와 관련된 중복 청구 때문에 기각당했다는 것을 토론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헌법재판에서 탄핵이 임박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사법부를 흔들면서 특히 이제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틀렸다는 식으로 해서 구속 취소를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과한 주장을 하는데 절대 구속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은 구속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구속 취소가 사유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90조에 보면은 진범이 잡혔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로서의 대통령 외에 내란을 실제 일으켜도 우두머리가 밝혀진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나 검찰 조서나 보면은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확고한 증거가 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는 안 될 것이고 특히 증거인멸이라든지 구속 취소가 됐을 때 헌법재판에 줄 수 있는 영향, 국론에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 분열성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리 윤석열 측에서 과한 주장, 없는 주장 가대포장한 주장을 하더라도 구속 취소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른 이야기를 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이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찬반 집회에 참여하면서 여론전에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좀 어떤 파장이 있을지 또 중도층의 외연 확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전망해 주시죠. 예,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동안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좀 참여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 그 한 2주 전인가요? 동대구의 광장의 집회부터 지금 이제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국민적인 탄핵 반대 여론도 좀 높아지고 있고 탄핵 반대에 국회의원이 좀 나오지 않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진영으로부터 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금 현재 탄핵 반대의 어떤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탄핵 반대의 어떤 목소리, 특히 탄핵 반대의 어떤 집회에 좀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부분은 중도의 어떤 일부 어떤 비판하더라도 우파 보수 진영의 어떤 지층 그리고 특히 지금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발생되고 있는 홍장원, 곽종근 이런 등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공작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 점들로 인해서 많은 또 분노가 있는 만큼 더더욱 또 많은 의원들이 좀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야 의원들의 중도층 결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탄핵이 임박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과격한 강경 보수들, 극우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런 집회까지 이제 노골적으로 참석까지 하는데요. 예. 정말 이것은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지금 어제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이 훨씬 더 늘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중도층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22대 42%로 거의 20%가 민주당이 많이 나왔는데 왜 중도층이 이렇게 국민의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윤상현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큰 줄로서 엎드려서 절하고 사과하고 체포영장 때 국민의힘 30-40명의 국회의원들이 간지 앞에서 그 체포영장을 막고 또 끊임없이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문행배 재판관에 대해서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를 인용해가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등 전면적인 사법부정, 헌법재판소 흔들기, 가짜뉴스 주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은 저렇게 극우화되구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떠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집회에서 또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서부지법에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그런 폭동을 일으키라는 식의 어떤 선동성 주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공당이면 그리고 앞으로 이 여당 아닙니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최소한이라도 어떤 중도층에 어필을 하려면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나 강경 보수층, 극우들이 모이는 이런 집회에서 과한 주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정말 지지를 더 잃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했고 또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 대표에 대한 때리기만 하고 민생을 챙기는 성과는 하지 못하고 이런 그 사법적인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등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합리적인 모습으로 국민의힘이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